A제곱 또는 뭐였죠? 삼각형 반변이 삼각형이 반변의 길이가 A였어, 그렇지? 이 세 위치에 A 벌레, 애벌레네? B 벌레, C 벌레, 똑같죠? 이게 있잖아. 이때 서로 향해서 자 V라는 속력으로 달려가고 서로를 향해서 가야 돼. 자 이때 얘가 만나는 데까지 거리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얼마의 상대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될까? 얘 상대 속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B라는 녀석은 이 방향의 속도 성분과 이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속도 성분은 얼마가 돼?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2분의 V라는 속도가 될 거야. 자 그렇다면 B가 바라보는 A의 속도, 이거는 저쪽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속도니까 소용없어. 자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B가 바라보는 C의 속도구나. 얘는 얼마가 돼? 얼마가 되죠? 나에게 오는 속도 2분의 마이너스 V가 되지.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V라는 속도로 내게 다가와. 맞아? 그래서 만날 때까지 얘가 상대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지? 유변으로 이동한 거거든. 이게 계속 돌아도 이게 계속 유지될 경우 자 변의 아니고 변의 값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 아무래도 삼각형 형태 유지해야 돼. 그렇다면 얘가 전체 이동한 값은 이쪽 방향 이동 값은 얼마? A만큼 이동한 거지. A라는 거리를 2분의 3V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가는 거야. 따라서 이때 T는 얼마가 돼버리니? 3V분의 2A라는 거리를 시간만큼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B벌레가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으니까 V 곱하기 T가 되므로 3분의 2A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만날까? 이 위치에서 만나겠지. 맞습니까? 이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 이해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거 갖고 본다면 비속력으로 가는 것도 갖고 봐. 비속력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갖고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나선 무늬를 갖게 되는 거지. 상태분 모양을 갖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풀어봅시다. 어디가 아파? 이게 박차 이렇게 싸가서 한번 때려주고. 세서 먹어. 물사다리 갖고 와. 민우가 중학교 어디였지? 저 개수중학교. 개수중이 누구야? 소미도 개수중학교지? 아니야, 걔는? 그 말 맞는 여자예요. 개수중 맞아? 방금 왔어. 짜증나. 개수중 맞아. 몰라? 진짜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봤어 한 번도? 대학교에서 친다래요. 내가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지금 이제 3학년 선배들인데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인데 이막중학교 출신이야. 한 녀석이 가끔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러다가 장모님한테 잘렸어. 장모님한테 잘린 거야. 어떤 식이냐면 면접 준비 과정에 잘렸어. 면접 다 하고 합격시킨 다음에 잘랐어. 왜 잘랐냐면 뭐뭐뭐에 대해서 안 해왔으니까 너 다음 시간에 꼭 조사해갖고 와. 안 해오는 거야. 계속 그대로야. 물어보면 그 다음 주 그대로, 그 다음 주 그대로.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와서 같은 학교에 녀석이 온 거야. 그래갖고 야 너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는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대놓고 시크하게 찐다네요. 그랬는데 진각에 둘 다 들어갔거든. 가갖고 찐따라고 불렸던 녀석이 1차 고사에 전교 1등 했잖아. 전 과목 전교 1등. 전공 찐따요 했던 애가 아 말했던 아니 찐따라고 불렸던 아이가. 아 그리고 찐따라고 했던 녀석은 지금 성적이 바닥을 기고 있잖아.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함부로 찐따라고 부르면 안 돼. 들어갑니다. 너 벌 받는 거야. 좀 인성 면접 이거 해요? 인성 아니 그래서 뭐라고 답할 것 같아 너는? 그 성현이의 모금 답안을 한번 들어보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건 같아. 성현이 아니라 아니 성현이 시키지. 정글 이성도 있어요. 3번 문제예요. 창의 2번에 3번. 아하. 너무 안 했더니 아이들이 인성이 쓰레기 되는 거 같아서 한번 시도해볼라. 창의 2번에 3번. 1번에 3번. 한번 그것도 써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이런 거. 진짜 이 비싸게 나오거든.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인성 문제. 길 지나가는데 놀이터에서 어린이 둘이 싸우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켜본 아니 삭제하시는 지켜본다? 응원해준다? 이기는 놈 우리 편해가지고 경찰에 신고 그럼 애들은 쌍방 폭행으로 잡혀 들어가는데 법치주. 법치주. 아 시간 풀고 와. 똥 싸러 가는 것 같을 때만 얘기하고 하면 어떡해. 카메라 건들지 말고 가. 카메라 건들고 가면 쌤 미워할 거야. 팀팀 덥다. 안 됐어. 빨리 갔다 와. 이거 피곤해. 커피 마시는 선생님 이제 유튜브에다가 과학 수업 이제 안 올리려고요. 시컷 보여줬으니까 이제 금단 인상을 겪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 오고 있으니까. 지금 과거에 한 70~80% 애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니까 와 좀 끊어버려야지. 어? 학원 애들만 이제 뭘 주기로 했어? 톡으로 주기로 했어. 하나 때문에 시컷 들었으면 됐지, 그지? 맛보기 끝. 구독자가 1000명 되면 내가 그냥 내주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걸 악용하고 있대. 면학 시간에 영상 틀어놓고 수업 보는 것처럼 하고 음악 듣고 있다는 거야. 대학 시간에 뭔 소리야?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니까. 날씬한데. 자 이제 순서를 정해볼까? 자 창이 1번 할 사람 누가 할까? 이게 이제 생물의 분류 단계를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생물의 분류가 영재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아, 그치? 지겹게 봤었지, 그치? 네.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나고 있다는 거. 누가 할까? 민우가 해볼까? 좋아, 민우가 해보자. 자, 1-2번은 누가 해볼까? 달, 월식, 일식 관계되다 또 문제 많이 보여지고 있지?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거야. 자, 누가 할까? 대기 발표 한 번도 안 했었지? 한 번도 안 했지, 발표. 언제요? 3단계. 수업 시간에 했을걸요? 안 했을걸요? 했을걸요? 성현아, 했냐?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해보는데 3번. 3-3번, 성현이. 창이 2-1번은 누가 할까? 동우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나와서 정답을 얘기해줘야 되잖아. 친구들이 못했을 때. 지문제기 반대 아니까 답지야 답지. 현서가 아, 동근이가 해보자. 뭐예요? 창이 2-1번 문제. 2-1번이요? 창이 2-2번은 경원이가 하겠다고 했어. 네? 아 1번이요? 2-1번. 뭐야? 뭐야? 1-2번에요. 딱 이 사진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알아. 딱 보면 안 보여? 딱 보면 안 보여? 서클이 크잖아. 아하. 다시 2번이었는데 요거 맞죠? 그것만. 맞아요? 내년에 죄다 과거반 수업에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학고 생활하면서 자기 성적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돼. 항상 공부하는데 고비들이 있거든. 이거 어려워서 진짜 못하겠어. 나 이거 진짜 죽어도 못하겠네. 나도 하는 것조차도 노력으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지금 이제 과거 일하는 선배들이 의지력이 되게 약한 편이라 막 답답해 보면 열심히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진과 2학년 선배들이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진짜 물리 제대로 못하는 녀석들이 잘하는 녀석들이 이제 줄을 조진으로 이제 많이 나갔잖아요. 이제 노력해가지고 성과가 대단하지. 진과 2학년 물리 1등한 선배는 계속 장고 다니면서 물리 1등했던 선배.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요즘 안 나오고 2등한 선배가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2등을 했어.
물리 3등한 선배도 여자 선배인데 장문 선배예요. 여자 선배는 화학 1등, 생물 1등, 지구과학도 3등 안에 들고 물리도 3등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체 물리 올 1등급이야. 멋있는 분이지. 과학 과목 올 1등급. 와. 그거 노력하면 극복이 된다니까. 그 선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물리 점수가 잘 안 나왔었거든. 계속 열심히 하니까 나오잖아. 그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뗐어야 되는데. 선배가 여러분을 믿어. 선배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배가 되기를. 훌륭한 후배가 될 수 있겠죠. 맨 뒤에 본 수학인데도 참고로 한번 풀어봐봐. 아주 어렵지는 않게 나오는 거야. 이게 세종과학 문제인데, 세종과학과하고 한성과학과하고 공동 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서울 쪽 아이들이 이 시험을 봐갖고 한성과학과하고 세종과학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수학도 수학은 아니지, 그냥 창의 수학이지. 여태까지 선생님 준 문제들 거의 다 수학 포함해서 좋지. 다 체크해봤지. 아, 나 서 있는 모습만 계속 찍히네. 나 서 있는 모습만 벌써 30분 찍힌 것 같아. 자, 이제 발표를 슬슬 시작해볼까? 자, 창의 1-1번 문제 누가 하기로 했지? 보자. 자, 있는 친구가 설명하는 거라고 봅시다. 선생님 기 주는 거야, 이거. 네? 선생님이 기를 가져가는 거라고. 대체. 자, 먼저 생물 X, Y, Z의 각각 드러나는 특징들을 적어보자면, 먼저 생물 X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으로 감화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물 Y의 경우 몸의 일부를 움직여서 먹이를 잡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고기를 먹는 특징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생물 Z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로 생물 X는 식물계, 생물 Y는 동물계, 생물 Z는 균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계, 식물계랑 균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뽑아보자면,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식물계와 동물계를 나누는 기준을 세워보자면 광합성의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면 사람이 있을까요? 따로 의견 없는데 발표를 더 멋지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광합성을 한다고 했는데 얘를 좀 유식하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렇지.
생태계 내자연과학 가능하고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은 조생을 분해한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걸 쓸 수 있지?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 어떤 구분 기준이 있을까? 균계하고 일반 생물계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지? 근데 포자본식은요 마찬가지로 식물에서 양식물에 해당하는 고사리, 쇠뜨기 이런 물자 이런 생물들은 자 포자로 번식하고 한 세대는 또 수정 갖고 중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 그래서 얘네들은 이 종자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 습기 찬 곳에 많이 있잖아. 고사리, 쇠뜨기가 그래. 이기도 비슷하. 자,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졌다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세포벽이 선이 아니야. 그러면 전문 세포벽이 없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답은 여러 개가 있을까 찾다 보면. 그게 들어가면 잘 생각해봐봐. 자, 그 다음에 얘는 광합성분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세포벽이 있다, 없다. 또 연록체가 있다, 없다. 그럼 광합성분 관계된 얘기지만 또 운동기관이 있다, 없다. 동물의 운동기관 없는 게 누가 있대? 산호? 걔들 축성 움직이잖아. 그게 움직여. 이동성 없는 대신에 걔네들은 포자법에 의해서 나타나. 근데 또 되게 재미난 게 이 산호가 강장동물에 속하거든. 강장동물에 속하는데 강장동물에 한 얘가 또 히드라라는 게 있어. 연못 같은 데 있는 거야. 근데 히드라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고착해 가서 살아. 얘들은 추락법으로 번식하거든. 근데 되게 못 때리는 게 모기 확률이 나빠지지. 덤블링해서 딴 데로 이동하죠. 이 대가리를 이쪽에다 내리고 퉁퉁여갖고 가. 덤블리네 얘들. 멋있다. 송현이보다 나 덤블링 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생물이 있어. 자, 원생생물계에 속한 아이가 있는데 원생생물에 유굴레라는 게 있거든. 유굴레나는 옛날에 우리 생물을 2개 분류할 때 동물계와 식물계로 분류했었거든. 그때 동물계와 식물계 중간 단계 생물이야. 엽록체가 있어. 그런데 얘는 안점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어. 눈이 있어. 그리고 편모라고 하는 운동기관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옛날에는 동물과 식물의 중간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생생물계에 짱 박혀서 잘 살고 있어. 옛날에 원생생물도 동물과 식물로 구분을 따로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원생생물을 짱 박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방형 문제야. 오케이? 타당하면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1-2번의 친구가 누구였죠? 대견이 대기가 나와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는 아직도? 흑기사 동호 나와야 되지 않겠니? 서준이가 기사가 오늘 졸려가지고 지금 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소중히 졸렸단 말이야? 아니 답을 잘 못해요. 낯선 친구구나. 자, 형준아. 저는 다음에 없어. 답이 없을 수 있다. 빨리 얘기해. 반응이 시원치 않네. 경훈이 오늘 아무것도 안 맡았지? 제가 다시. 저 아무리로 했습니다. 그거 하기로 했었어? 준서야, 너무 심심해서 수학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발표 좀 해볼까? 확신 없이 돼. 만들어가는 거야. 자, 준서 친구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도 비장의 무기야. 학교 가면 내신 엄청 좋을 거야. 축하한 게 아니고
초라는 노력제이야. 그림자가 왼쪽. 아니. 그치 오른쪽 되지. 그 문제를 보면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말하라고 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음달과 월식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적었는데 일단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위상이 보이지만 달의 월식에서의 위상은 약간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뽑았는데 이유를 추측해 보건데 반 그림자와 본 그림자가 생겨서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의 윗부분을 보면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월식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시간이랑 관측 장소가 조금 다른 것을 뽑았는데 월식 같은 경우에는 남쪽 하늘에서 주로 관찰이 되고 금음달은 주로 동쪽 하늘에서 잘 관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뒤에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쓰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월식이라 하면 달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의 위상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들어오면 달이 이렇게 그림자가 왼쪽부터 생기는 게 맞나? 역시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맞아. 그래. 왼쪽부터 안 나? 맞아. 맞아? 그 이렇게 했다가 누구 그림자야? 이게 누구의 생긴 그림자지? 지구에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구에 생긴 그림자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잘 생각해봐. 달이 들어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 이 방향으로 그렇게? 그렇지. 이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자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달이 조금 더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어요? 남자의 시간이 다르고. 어? 남자의 시간이 다르고. 남녀가 시간 다르지. 새끼 위치하고 새치 달이 위치하고 위치하고. 금음달과 월식을 할 때 영역이 다르다. 자, 시간에 따른 위상과 대략적인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금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 형태로 생기게 돼. 이게 태양이 있지. 태양이 있고, 자 이게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를 공존하고 있는 거. 이때 금음달의 모습은 어느 경에 있지? 이 위치쯤에 있을 때야. 그렇다면 자, 보이는 달이 이렇게 보이겠지. 밝은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때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이 달은 어떻게 보이게 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이 윤곽선이 자연스럽게 빛을 안 받는 부분이 같게 하는 윤곽선이야. 빛을 안 받는 부분이 안 받는 부분이 생기는 윤곽선이야. 달이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야. 이게 금음달이야. 반면에 보름달일 때만 월식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림자를 살펴보면 그림자가 두 가지 그림자를 이렇게 나타나. 이쪽 지역을 무슨 그림자? 본 그림자. 얘네는 반 그림자. 부분 월식이 있을 때는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사이에 달이 껴 있을 때 뭐가 일어나? 부분 월식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계기 월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해해?
이때 대기월식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자. 지구가 돌잖아. 1시간에 15도씩 돈단 말이야. 달의 이동 속도는 달의 이동이 하루 동안에 13도를 돌지. 얘는 하루에 15도를 도니까 누가 영향을 많이 주니? 지구에 자전이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돼. 시간에 대해서. 자, 이때 지구에는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이 달의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생기게 될까? 처음에 생기는 달의 그림자는 달이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지 지금. 맞아? 지구 그림자 속에 얘가 숨기 시작하는 거야. 지구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여기 지구가 있고 이 속으로 숨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얘가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모습은 이렇게 되겠지.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 찌그러지겠지. 그 다음에 나올 때 모습 봐봐. 나올 때 모습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이 모습이야. 1시간쯤 더 지나면 얘는 약 15도 정도 더 나올 테니까 이런 모습으로 반달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지. 이 윤곽선이 바로 누구야? 지구라는 것이야.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월식 때 달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런 위치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보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서클이 좀 더 크지. 지구 그림자에 의한 원호가 더 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자 위상 변화가 될 것이고 니은은 자 월식이 일어난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나중 모습까지 다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발표 참 잘하셨습니다. 자 성윤이 친구가 인성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성윤이 친구 인성은 어떤 거 한번 봅시다. 그냥 뭐 필요는 없지만 기운을 충분히. 자 전성현 교수님의 인성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 글을 상황을 한번 읽어줘봐 친구들. 요약을 해보자면 A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게 되어서 B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에도 A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라면 A는 다른 친구들에게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는 A를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A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며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A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저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넌 그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네, 살신성인? 그렇죠. 근데 성윤이 인품상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 와, 또 다른 의견이 이게 이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에 반대로 쓰면 될 거야. 그럼 거의 다 정답이야. 평소에 A를 평소에도 이렇게 평소에 네가 이런다고? 평소에 야 A 닥쳐 시끄러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타일러 주면서 아니면 B처럼 너도 숙소로 들어가 버린다. 아니죠. 그래서 박선미가 떠난다고 생각해봐. 근데 걔는 A가 아니니까. 근데 빼셔도 되잖아. 그래도 야 오늘 소희 발표 되게 잘했다. 목소리는 되게 좋아졌답니다. 내용 발표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반대로 쓰면 좋은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모아놔가지고 교육을 시켜. 그때 숙대 아동교육과 교수님인가 한 분이 아동학과 교수님인가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화나시죠? 그때 막 욕을 하시잖아요. 막 이런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경원이가 숙제를 안 했다 쳤을 때 경원아 어저께 너무 바쁘거나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오늘 숙제를 안 해왔네. 오늘 숙제를 안 해왔는데 다음에는 꼭 숙제하는 약속을 선생님하고 지켜주겠니? 라고 얘기하네요. 그 교수님이 그 순간 거의 99% 학원 선생님들 나머지 %는 자고 있었어. 아주 비웃었지. 왜 비웃어? 학교 선생님 그런 선생님 계셔? 안 계세요. 학원 선생님 그런 선생님 계셔? 아무것도 안 계세요. 없어. 그게 우리 기준의 윤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대로 발표가 안 되고 신중하게 여러분 행동과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왠지 동우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니? 네. 아니야? 저는 뭐가 승우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니?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승우는 좀 오리지널. 준서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저는 주변 인물한테 만나는데 안 친한 사람한테 착해요. 주변 인물들한테 안 착해요. 그러고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잠깐만 말좀 봐. 강요성이 있지 않아? 네? 그래서 가끔 인성경이랑 가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답하겠지 했더니 진짜 막 답해갖고 작년에 인과부에서 시험 봤던 모학원 원장님 딸내미라는 친구가 우리 인과부 기출문제 중에 그거 있었잖아. 석유통 찌그러뜨리는 거. 망치요. 삽자루 삽으로 두들겨 팬다. 진짜. 그리고 이런 답은 비윤리적이잖아. 그 석유통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삽으로 내 팬이. 그게 진짜 어떻게 얘기가 퍼졌냐면 선생님들끼리 교무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과거 선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선생님 요번에 시험 본 애가 그랬대요. 어디 학원 원장 딸내미래요. 이래버린 거야. 야, 그 원장 어떻게 해? 창피해서. 아이고.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을 나쁘게 본단 말이야. 장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진지함이 좀 부족하잖아. 과학적사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그냥 바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자, 창이 2-1번 문제. 자, 우리 동근이가 하기로 했죠? 동근? 기사가 안 나옵니까? 유일하게 못 쓴. 기사가 안 나옵니까? 기사가 필요해? 그랬으면 준비하시면 아니야, 동근이의 생각을 일단 발표는 시켜보자. 생각이 끔찍한데 괜찮아. 끔찍하면 너무 끔찍하면 선생님 때릴 거야. 많이 끔찍해요. 많이 끔찍하면 던질 거야. 이런 거. 온들은 높여서 엑셀에다 정말 참고로 여기 시키구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진짜 이거. 여기 문이 열리고 여기는 7층이야.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야. 밑에다가 풍선을 깔아놓고 하는 거 같아요. 계란 낚아치는 누구였지? 너였니? 빨대 갖다 꽂아가 시고 붙여가고 던져줄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발표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현아, 발표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저는 저를 가리키는 값이 크게 하기 위해서 풍선이 갖고 있는 부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이 문제에서 액체가 무엇인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액체를 부력이 매우 적게 작용하도록 즉 밀도가 매우 낮은 액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체 내부의 질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였으나 풍선 내부의 기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풍선 내부의 기체를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로 교체한다면 부피한다면 질량은 일정해지지만 부피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풍선 내부의 기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근데 보았습니다. 이상한 게 그래요. 기체 종류 바뀌면 질량도 같이 바뀌잖아요. 부피가 줄어들죠. 문제에서 정말 기체 이해했다. 질량 질량을 동일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밀도가 다른 물체를 사용하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를 병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글쎄요.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밀도 작은 물질을 썼다고 반드시 부피가 작을 리는 없을 텐데. 매우 복합적인데. 아무튼 다음 끝났습니다. 세 개인데 유일하게 못 쓴 답이 그 머피 법칙이야. 꼭 답을 못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는 건 꼭 면접관들이 질문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흑기사 누가 할래? 형준이가 한번 발표해보자. 형준이 질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여기서 한개 질문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좀 이거 기. 기라는 부피야. 이제 길을 다 저게 기야. 근데 저기 있는 길을 다 제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체에서 보냈어. 너? 정말 참 뭐야? 이 액체가 있다고 하니까 토리첼 진공 실험처럼 큰 진공관을 위로 놓아서 이제 물이 이 액체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이 액체가 많이 끌어올려진다면 이제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알지? 굳이 왜 바가지로 퍼내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없네. 얼마큼 물을 없앨 건데? 물이에요? 얼마큼 올려보낼 또 이미 건데? 올리는 힘 같다가 얼마큼 올릴 건데? 그만큼 올리는 힘 없지 않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상관없잖아. 근데 저 상황에서 풍선에게 바뀐 건 뭐야? 풍선이에요? 눈금만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어떤 물품? 저울이 밝힌다고. 이 물의 무게는 저울에 영향 주지 않아. 풍선의 부력을 안 받도록 하는 건지.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끌어올라가는 힘 같다가 아니 그 끌어올라가는 중이고 시간 지나면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정말 차라리 수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 빼면 물 구멍 뚫어 마시면 되지. 아니 바가지로 퍼내는 그 계란 실험에서 빨대를 뽑아가지고 저 액체가 메탄올 수도 있잖아. 무거워지게 하는 거 온도 변화가 이거는 맞잖아. 메탄올 메탄올 진짜나. 그럼 온도 변화가 생겨요? 눈금 어떤 부분이? 저울. 왜? 잠시만요. 저울의 영점을 바꿔보는 거네. 왜? 자석을 쏟아가면 섞여갖고 떨어지는 일본 답 됐어요. 떨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 실의 장력을 폐기하는 실이 안 바뀌었어. 실이 조절 불가능하게 되는데. 주작 불가. 또 액체 없애는 건 없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 거야? 다른 친구. 또 엄청 많이 발표해봐. 여기서 거기서 일단은 부력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밀도랑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유체 속에서 담긴 물체의 부피가 비례하니까 첫 번째로는 액체의 밀도를 줄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를 퍼가지고 풍선이 액체 속에 담긴 부피를 줄여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고체 액체 부피 변화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체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온도를 낮춰줘서 풍선의 부피를 줄이게 되면은 부력도 적게 받으므로 실의 저울이 가리키는 값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답을 했지. 자, 얘는 지금 아랫방향 기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윗방향으로 뭐가 있어? 구력이 있어. 구력은
반대로 얘는 어때? 장력이 작용하지. 이 장력만큼의 힘이 추의 무게로 나타나는 거. 무게에 대한 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추의 무게와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부력을 감소시키면은 이 무게가 증가하게 될 거야. 오케이? 추를 위로 당기는 장력이 감소하게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하니? 얘가 만약에 물이라면 이 물 속에 에탄올을 부어줘. 에탄올을 부어주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밀도가 감소하게 될 거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준비물 같은 게 있다면 에탄올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에탄올을 부어주면 돼. 작용 문제를 본다면 여기 밑에다 고기 같은 거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에탄올 넣고 사용화탄소 넣고 수은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해? 자, 그래서 밀도를 감소시켜서 부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온도를 하강시켜.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겠지. 부피가 줄어들니까 부력이 감소해서 추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될 거야. 조례 느낌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앞타임에 어떤 방법 생각났어? 조건 4에 고체와 고체 체질 기체는 아니잖아. 기체를 줄여. 기체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는 수축하잖아. 샤를 법칙. 자, 또 다른 방법이 서윤이라는 친구가 생각해낸 방법이야. 물을 퍼내면 잠긴 부피가 감소하지. 이 부피에 의해서 부력이 나타나거든. 예?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다 없애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 물의 일부를 없애서 잠긴 부피를 감소시키게 되면 얘는 어때? 저울의 무게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하는데 오늘 형준이는 두 개를 생각했는데 두 개가 삑사리네. 이럴 수가. 저번부터 딜레마 기체 밀도를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풍선 안에 있는 기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밀도가 저는 그냥 밀도가 부풀리는 실행인데 질량을 변경되면 안 되니까 밀도가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저는 부력이 그만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체 차지하는 부피는 분자 사이의 거리거든. 네. 그래갖고 밀도 작은 기체를 썼냐 큰 기체를 썼냐에 따라서 딱히 이렇게 얘기해서 샤를 법칙을 생각해보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라고 했거든. 이해? 네. 그럼 밀도가 작은 입자를 하더라도 어때? 무게가 증가해서 아니야.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더 증가하면 장력이 감소하잖아. 떼기 힘이 감소하니까 커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기체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무용이 답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출제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면접관들에게 다 전달이 돼갖고 기체를 바꿀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 있는 상태에서 기체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에서 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거든. 아니면 이럴 수 있다. 또 질량이 바뀌니까 안 되겠다. 기체를 뽑아버리면 가장 간단한데 그렇지? 풍선에 구멍을 내주면 되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너네는 모르는 방법인데 한번 보여줄게. 물을 빼내지 않아도요. 위에다가 랩을 씌워요. 랩을 씌운 상태에서 손으로 얘를 눌러요. 랩을 누르면 내부의 부피가 줄어들지. 압력이 증가하게 돼. 이해? 압력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니? 압력이 증가하면서 풍선의 부피도 줄여.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게 돼.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부력을 크게 해주는 거지. 얘를요, 얘를 엘리베이터로 가져가요. 엘리베이터로 가져가서 얘를 위로 가속 변동시키게 되면요, 부력이 얼마가 되냐면 B라는 값이 로 V G 플러스 A로 변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부력이 증가하겠지. 부력이 증가하면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 내려가게 해. 그러면 순식간에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관성력. 목숨을 걸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너 매일 엘리베이터 타는데 너 목숨 걸고 장군에 오는 각오를 밝히는구나. 너 7층까지 올라갈 때 목숨을 걸고 올라오는 거네? 엘리베이터 멈추잖아요. 엘리베이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무슨 이 30분 동안 같이 있었어. 진짜로? 목숨 걸고 왔구나. 진짜 무슨 네. 목숨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개방형인데요. 방법 여러 가지 답하는 이유가 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서울 쪽이라 줄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개방형이니까 주자 하고 준 거야. 인천의 문제에 비해서 너무 과학적이지. 인천 문제에 비해서 너무 과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너무 과학적이라서 여태까지 안 줬는데 에이 주자. 과학도 해야지. 그래고 준 거예요. 자 2-2번 풀 사람이 아까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가면 잡힙니다. 너야? 근데 답 안 할 거야? 근데요, 뭐 여기서 같은 행성에서 실험하는 말이 없으니까 중력이 더 센 다른 행성으로 이동해서 분금을 높이면 안 되겠죠? 내가 엘리베이터 탔다고 너는 땡큼 다른 행성으로 옮기냐? 근데 그거는 얘도 같은 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라고 다 왜 그러고 건데 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뭐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2번 이야기 할 사람? 죄송합니다. 이다 실험품을 못 풀었습니다. 녀석들 봐라. 저쪽 반에 있는 녀석들보다 못하네. 다 했는데 승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그 뭔지도 알고. 기능이 생겼지. 또 열공 모드에 들어가는 거야? 자, 쌤이 얘기할까? 자, 말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자. 자, 다음은 물이든 냄비의 바깥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다.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냄비의 표면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뷰테인을 연료로 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린 후 가열하자마자 냄비 표면에 김이 생겼다가 잠시 후 바로 사라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냄비 표면에서 관찰되는 김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냄비를 가열하더라도 김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 말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어. 자, 냄비에서 김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테인가스를 켜는 순간에 부테인가스가 액화가스였지. 애들이 단열 팽창을 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주변 온도를 낮춰주니까 자, 김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 온도가 순식간에 낮아지기 때문에 김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해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야. 자, 그렇다면 냄비를 가열하더라도 김이 생기지 않는 방법 하나를 얘기해 볼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주변 온도를 낮춰줘? 또 냉동실에 들어가고 라면 끓여 먹게? 뷰테인을 미리 기체 상태로 만들어. 뷰테인을 미리 기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뷰테인은 프로테인 같은 게 있지. 걔들도 단열 팽창인데 뷰테인 뷰테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뷰테인이 뷰테인 너네 이제 찾아가야 뷰테인 연소 과정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가 되다 거기에 응격수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고 애초에 날아가 버리고 어째 그럴까? 일반 자연편성 못하게 하면 까먹는데 어떻게 기억해? 딴 친구가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가스불 킨 다음에 나중에 내비 올려놓으면 돼. 냄비 가열할 건데 불을 먼저 켜고 나중에 냄비를 올려놓으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뷰텐의 연소 과정에서 뷰텐의 연소 과정식 한번 써놔. 일단 시작하자마자 시켜봐야지. 뷰텐의 연소 과정. 뷰테인은 자 C4H8이야, H10이야. 그래서 뷰텐의 연소 과정에 수증이 생기니까 차가운 냄비와 만나서 옹겹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 뷰텐 연소에서는 수증기가 항상 생기니까. 근데 면접관에 따라서 그거를 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답지를 안 보고 들어왔다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연 생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자족관하고 차수 맞추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물리동안의 상상 문제를 갖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